안녕하세요, 허군입니다.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일렉트로마트에 다녀왔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일렉트로마트에 가시면은 니콘, 캐논, 소니 그리고 고프로까지 여러가지 모델들의 유튜브에 필요한 장비들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고 구매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노트9하고 갤럭시 울트라 모델을 가지고 쭉 촬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광학 카메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다양한 라인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아서 많이 참고 있었어요.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하이엔드급의 똑딱이 카메라를 구매를 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점이 잘 맞는 영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오토포커스하고 초점 조리개, 그리고 광량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바뀌는 저런 조리개 모양의 기능들이 너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으로 불리고 높은 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총 3번에 나눠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제품 개봉기와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각 기능에 대한 특징들, 메모리 세팅하는 방법, 메뉴 설정하는 방법에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실제 사용해서 어떤 영상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눠 가지고 시리즈로 한번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 자체가 사용을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재밌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 화면을 보시면은 소니 정품 코리아 저쪽에 인증서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가지 설명서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녹음기 부분이 많이 강화됐고, 저렇게 기본적으로 윈드실드 액세서리가 들어있어서 야외에서도 녹음하기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충전기가 마이크로 5핀 단자인데, 저거는 이제 한번 USB-C 타입으로 바꾸려면은 설계 변경이 엄청 많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투자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로 5핀을 유지한 것 같고요.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약간 저런 기름기 있는 외장지, 스폰지도 아니고 스티로폼도 아니지만은 저런 외장지로 쌓여져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지난번 RX100 시리즈하고 상당히 비슷하지만은 외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 플라스틱은 흠집이 잘 나는 일반 플라스틱하고 좀 다르게 약간 강화성의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모델들하고 잘 호환이 될 수 있는 MP-BX11 모델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핸드폰으로도 일상생활을 찍을 때, 유튜브 촬영을 할 때도 좀 약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요즘에 카메라에 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촬영하면서도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항상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치워주고 했었는데, 저런 DSLR 같은 미러리스 카메라에다가 마이크까지 얹게 되면은 밑에 삼각대하고 너무 큰 촬영 장비가 되고, 유튜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저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카메라가 먼저 입문용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직 저는 광학 카메라나 렌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으로 광학 카메라, 저런 똑딱이 카메라를 먼저 사용하면서 좀 경험을 쌓아나가기 좋겠다. 그리고 너무 평이 좋았기 때문에 특히 오토포커스, 요즘에 이제 화소수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만은 오토포커스가 잘 되어야지만 저기 선명한 제품들을 아주 손쉽게 보기 좋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제품 리뷰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 GV-1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였고요. 온오프 버튼은 저렇게 누르면은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 ON을 누르게 되면은 앞쪽에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우측 하단에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시간대로 설정을 할 건지 쭉 고르게 되고, 동경 서울로 설정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 월, 일 순으로 해서 날짜를 한번 세팅해 놓게 됩니다. 한번 세팅해 놓게 되면은 카메라 안에 항상 잔류, 전류가 흐르게 돼 가지고 날짜를 잊어먹지 않고 편리하게 현재 날짜를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각 외관부에 어떤 형상이 되어 있는지 외관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스위블 액정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데 위아래로 열리는 스위블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열고 닫히는 스위블 액정이 소니 모델에 처음 적용이 됐고요. 저 위쪽에 보이는 온오프 버튼 왼쪽에 있는 마이크가 있는데 저 안에 고감도의 마이크 칩셋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소니 하면 예전부터 워커맨부터 시작해가지고 CD 플레이까지 M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녹음기하고 음향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인 업체죠. 그 기술들이 모두 저 GV-1 카메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음성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마이크 없이도 유튜브를 충분히 찍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마이크를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윈드실드 부분인데 저기 슈 마운트에다가 거치하는 보호 캡이 있습니다. 저 보호 캡이 있는 부분을 빼가지고 윈드실드를 바로 올리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3개의 마이크로 칩셋이 있고 위에 쇠망으로 저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바람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소형 카메라에 저런 고성능의 마이크가 들어있는 부분만 해도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정말 합당한 이유를 일단 첫 번째로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슈 마운트에 윈드실드를 끼우게 되면은 약간 귀여운 모습까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건 이제 메뉴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렇게 조그 셔틀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버튼이 있고 외관에 저런 플라스틱 재질을 봤을 때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고 딱딱한 아주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자, 우측면부에는 단자가 꽂는 데가 3개가 있어요. 맨 위쪽에는 녹음기가 있고 맨 아래쪽에 지금 열고 있는 저쪽은 HDMI, 마이크로 HDMI 단자이고 TV에 연결하면 바로 화면이 또렷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 위에 멀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 오핀 충전 단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른 마이크로 오핀 단자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향후 추 펌웨어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음 단자, 기본적으로 마이크 칩셋이 좋겠지만은 좀 더 고성능, 고감도의 마이크가 필요하면은 저쪽에다가 단자를 꽂고 옆에 바로 옆에 슈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저걸 활용하면은 고성능의 마이크를 또 따로 별도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뺀 다음에 이제 보호 캡슐을 씌워 놓게 되면은 슈 마운트가 보호가 되겠죠. 지금까지 똑딱이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모두 사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위한 버튼들이 뒤쪽에 조그맣게 있거나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큼지막하게 저렇게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만들어 뒀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온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줌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사진을 가장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F값이 1.8에서 2.8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줌이 모두 광학 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울트라나 노트9 같은 디지털 줌에 대한 이질감이 없고 줌을 하더라도 사진이 깨지는 모습이 없이 그 장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DSLR이라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어떤 모델들은 저런 카메라보다 렌즈 값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렌즈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그 교체가 되면서 너무 이제 퀄리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사용하다가 또 이제 새로운 렌즈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소니 정말 비싼 프리미엄급의 G렌즈까지 가게 되면은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초심을 가졌던 게 최대한 돈을 좀 적게 사용하고 광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 사용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도 많이 생기고 실제 촬영된 모습을 결과물을 봤을 때 이런 똑딱이 카메라라도 광학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그 초점이 또렷하게 맞는 그런 영상들의 시청자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광학 카메라의 장점을 꼭 한번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배터리는 저렇게 아래쪽에 하단에 넣게 되고 그 위에 메모리 카드를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스위블 액정 모니터입니다. 스위블 액정 모니터는 앞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각도로 최적의 상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좋은 점은 저 스위블 액정을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켰다 꺼지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카메라를 구동시켜 가지고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가지고 제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메뉴를 만들면 되는지, 그리고 각 부위의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렌즈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흥미로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 오토포커스와 렌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